당신의 맑은 투자 날씨를 위해 스타캐스터 2025년 11월 5일 한국 증시 브리핑. 안녕하세요. 스타캐스터 구독자 여러분, 2025년 11월 5일 국내 주식 시장의 주요 현황과 이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3,800선까지 밀려났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일부 만회, 4,000선에서 간신히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5% 내린 4,004.42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4,055.47에 출발했으나 인공지능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외국인이 2조 6,35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개인이 2조 4,423억 원, 기관이 1,489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즉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하락이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 과열 해소 과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도 불안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을 돌파하며 지난 4월 11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것이 경제 이슈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미국 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심리가 5일 현지 시간으로 개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가의 생사가 달렸다 고 언급해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정책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죄화 선불 충전금 기반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 등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원화 환급 대신 증권사 위탁계좌로 받아 해외 증권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세 조종 행위 2건에 대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목표 가격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한 뒤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거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것처럼 소량의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R11사가 전국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액 손실이 난 벨기에 펀드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이 현재까지 계좌 기준 78%의 자율배상을 완료했으며 우리은행도 곧 고객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 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나옵니다. 공급 과잉 문제 완화를 위해 자율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온 전기료 부담 완화 대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료 중심의 중소제강사들은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공시 강화 조치 이후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한 교환사채, 즉 EB 발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36건에 달했던 발행 결정 건수가 10월에는 12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당국이 EB 발행 시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자사주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자기 주식 임의 처분 시도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오는 14일까지 자사주 소각 계획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8,804억 원, 영업이익 1,37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3%, 영업이익은 19.4% 늘어난 수준입니다. 회사는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기존 10조 7천억 원에서 13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K케미칼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099억 원, 영업이익 151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 개선과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한화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사업 부진으로 3분기 7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미국 세관의 통관 규제 강화로 모듈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특히 조지아주 카터스빌 셀 생산시설의 양산 시점도 주요 장비 결함으로 내년 중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즉 AMPC 예상 금액도 기존 7천억 원에서 4천억 원 후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KC, 제스KC는 3분기 영업 손실 528억 원을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동박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했으며 내년 1분기부터는 정읍 공장의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향 동박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백화점 부문의 판매 호조와 면세점 부문의 흑자 전환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현대백화점은 자회사 더현대광주의 점포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3분기 매출 1,866억 원, 영업이익 529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카지노 부문의 순매출이 1,393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프로티아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105억 7천만 원, 영업이익 26억 3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7%, 177.1%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세계DF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철수로 발생한 1,910억 원의 위약금 손실을 메우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첫 연구체 발행에 나섭니다. 모회사인 신세계가 보증을 서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업 소식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유해 기체를 흡입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화솔루션과 한화그룹 기계부문은 각각 11명과 3명의 신임 임원을 발탁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구혁서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및 취득 결정도 잇따랐습니다. 선바이오는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으며 코미팜과 헥토이노베이션은 각각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또는 소각을 공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 시장의 주요 현황과 이슈들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